근데 이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뉴탐사 마치기 전에 네. 시작 전에 맞춰달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까. 첫 번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너무 취재가 안 돼 있더라. 네. 오늘 뭔가 발언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허 기자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이신지. 근데 그게 너무 취재가 안 되어 있는 채로 두 번째 뭐냐. 네. 우리처럼 소위 말해서 좀 그 민주당의 구 세력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 부적절합니다.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렇게 그 뉴 이재명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 뉴 이재명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세력이 있고 내가 뭘 하려고 하나? 여러분, 제가 오늘도 지금 이 콘텐츠를 우리 정치파쇼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회개입니다. 회개. 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당시 민주당 저는 무조건 100% 지지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해야지. 그래야 촛불 정권으로 만든 정권이 성공해서 나라가 우리가 너무 중요한 때인데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본인들의 이득을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꼴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A, B, C 그룹으로 나누면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익을 위해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을 수 있죠. 네, 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 오늘 멤버십도 3명이나 나갔는데. 네, 4명이나 날라갔는데.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유시민. 그리고 과합니다. 오늘 이거 경고등을 좀 내가 아까 껐었는데 다시 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더 진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저는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말한 거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왜 본질은 감추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냐는 거야. 모든 그 논리를 내가 다 용납을 한다고 해도 이 지금 사안의 본질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전에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지금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쏙 감추면서 뭐 저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누면서 마치 거창하게 자기가 뭘 아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잘해줄 수 있어라는 식의 그 이야기가 그 팩트도 맞지도 않으면서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뭡니까? 내가 뭘 요구하고 뭘 내가 이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이익을 구하는 인간들은 따로 있잖아. 그 얘기는 쏙 빼면서 너무 그게 화가 났어요, 솔직히. 저는 충격인데요. 사실 저는 매불쇼 못 봐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화면을 준비하셨을 정도면 사실이겠죠.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답지 않네요. 제가 알고 있었던 시대의 지식인 맞나요? 저분이 그 나이가 얼마 먹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던. 근데 저는 좀 그래서 왜 그러지? 그렇게 되셨나 진짜? 게을러서 그러나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솔직히 유시민 작가에게. 저도 유시민 작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이재명 우리 지난 대선 내란 과정에서 또 대선할 때 나와가지고 심지어 뭐 김동연 지사든 뭐 누구든 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잘 해줬었잖아요. 너무 저는 좋아했는데, 아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왜 이렇게 이상하게 계속 방향을 그렇게 가지? 정치 읽어주는 여자 보고 계신가? 그래서 너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고 화가 나네요, 솔직히. 그래서 뭐랄까. 저는 그런 말을 좀 첨언하고 싶네요. 유시민 전 이사장님이 이 방송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단이든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작전 세력도 저는
어느 곳에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란 세력 집단에도 그렇죠. 있고 예, 예. 그리고 민주 진영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저는 있다고 정치 봅니다. 읽어주는 여자가 그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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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럴 수 실체를 파헤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싸잡아서 맞아요. 이렇게 함부로 분석을 하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을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작전 세력이 정말 있다면 콕 집어서 좀 팩트를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땐 어떤 유튜버들은 실제로 작전 세력인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얘기를 안 하고 다 싸잡아서 저렇게 무슨 뭔가 조국 대표 좀 비난하고 뭐 김어준 씨 비판하고 막 이러면 작전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나 이제 비겁한 행동이고요. 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익을 쫓는 집단이 있고 가치를 쫓는 집단이 있죠. 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치를 쫓는 집단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다 행적들이 드러나잖아. 네, 저는 네. 이익을 전혀 이익을 쫓지 않을 수는 없죠. 인간인데 조금은 있겠지. 네. 그런데 그게 목표와 목적은 아니라고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매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검찰 개혁을 이제 열심히 각자의 가치관을 갖고 했던 정치인들이 여러 욕망들이 뒤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당연히 이제 막 국민적 염원이니까 어떤 사명감, 공익적인 의무감으로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잘 해내서 국민들로부터 칭찬도 좀 받고 맞습니다. 당원들로부터 신뢰도 좀 얻어가지고 뭐 자기의 또 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돌파구도 찾아보고 예? 정청래 대표건 김민석 총리건 네. 각자의 정치적 돌파구 칭찬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욕망이 둘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마치 김민석 총리만 그런 욕망에 뒤섞여가지고 검찰에 둘러싸여가지고 저렇게 개혁을 망친다는 식으로 해석되도록 네. 사실상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욕망을 따지자면 정청래 대표 쪽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김민석 총리 쪽도 네. 있는 거고 다른 쪽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느 한쪽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마무리를 하면 네. 국민도 다 그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그 욕망 정치인들의 욕망 알겠는데 알죠. 예. 대신 중요한 건 우리가 견인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의 욕망이 공익적으로 잘 쓰이도록 네.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잘 견인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싸잡아서 그냥 너는 뭐 욕망만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비난하고 근데 그 욕망만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도 안 해. 네. 사람들이 그냥 근데 누가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막 괜히 대충 알법하게 그냥 막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이거는 유시민 전 이사장답지 않게 비겁하고 정확하지도 않은 논평인데다가 네. 대단히 유감이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시민 이사장님. 저도 이제 받아서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잡거나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허재현 TV니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은 시대 정신이 실력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실력으로 바뀌었어요. 키워드가. 그러네요. 실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루어내는 사람, 실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사람만이 저는 차기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력은 없고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정치공학적으로 또 심지어 시민들의 마음을 지지자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진짜 권력만 탐하는 자들 저는 절대로 다시는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차기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실력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국이든 조국 할아버지든 전 지지하겠어요. 제가 조국 장관, 조국 대표에도 얼마나 제가 공들이고 다 알잖아요. 우리 허 기자님. 저도 그랬는데 저는 지금 조국 대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왜? 너무 실력이 없어 보여. 우리 누굽니까? 성비위 관련해가지고 해결하는 그것도 그렇고 실력을 갖추고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전 지지하겠다고요. 그 정청래가 됐든 김민석이 됐든 난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국민들이 좋아지면 되는 거지. 그거 실력을 갖추라 그렇죠. 이거예요. 사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시민들이 좀 호감도로 바뀐
친문 성향의 의원이 한 명 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 그렇죠. 네. 예. 그 강훈식 좀 싫어했잖아. 그쵸, 친명계도 다 싫어했지. 아니고 솔직히 예, 말하는 예, 것도 좀 과거에 당대표 선거 나와서 좀 너무 건방지게 말도 좀 했고. 근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다 호감도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왜? 일 잘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친명계 의원을 저는 만나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네네. 친문계 의원들은 요즘 저를 피해 다녀요. 약속도 잘 안 잡아주지. 그런데 제가 꼭 하는 죄송합니다. 하는 예의가 있어요. 네. 국민에게는 일 잘하는 의원이 국민 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의원님을 칭찬해 드리는 건 어디 네. 방송 가서 칭찬해 드릴 건데 의원님이 친명계 의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만나고 칭찬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일 맞아요. 잘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네. 라고 저는 언급해요. 음. 친명계 의원 중에도 일 못하는 의원이 있어요. 있을 수 저 있겠죠.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 관찰하고 네,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굳이 뭐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실수할 때 깔 거야. 그런데 친명계 의원 중에도 일 못하는 의원이 있고 친문계 의원 중에서도 일 잘하는 의원이 있고. 네. 근데 뭐 친문이건 친명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 잘하는 사람이 결국 국민 맞습니다. 편이다. 그래서 네. 오해하지 마셔라. 네, 제가 네. 한준호 의원님을 계속 칭찬하는 건 실제로 검찰개혁 TF 단장으로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 많이 밝혀내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진짜 실력 있게 일 잘했거든요. 네. 이건 기자들이 인정할 정도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준호 의원을 대놓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네. 이유는 단 하나다. 제가 한준호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의원님 앞으로 칭찬할 건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서 제가 칭찬하는 그렇죠. 거 아니고요. 맞아요. 우리 그러면 안 돼. 내가 한 2년을 지켜봤는데 네. 당신 정말 검찰 그 조작 기소 TF 단장으로서 일 정말 잘하더라. 나는 기자로서는 그건 인정합니다, 네, 선배님. 네, 그래서 네. 제가 칭찬하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시대 정신이 맞습니다. 네.